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2항은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극도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발해져야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요건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요건이 뭐냐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교전 상태가 있거나 혹은 사회 질서가 극히 교란되어서 법원이나 행정부의 기능이 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가 그런 상황이었는지 부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헌법이나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상황적 발동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야 대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말씀하신 계엄법 발동을 하는 선포를 하는 요건에 사회질서 교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국정 상황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사회질서 교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회질서가 극히 교란되어서 정부나 법원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었고 법원도 맡은 바 업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극히 교란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부나 법원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엄법이 정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고 이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해박할 건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든 게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22번이나 행사해가지고 남발한다. 그리고 예산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행정부가 마비될 지경이다. 라는 걸 들었는데 그것을 사회질서 교란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판단을 한 거 아닐까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헌법이나 계엄법에 규정된 그러한 계엄 발동의 상황적 요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관련이 없죠. 예, 전시사변에 준하는 교전 상태가 있었나요? 아니죠. 없었고 그다음에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했나요? 행정부 업무를 보고 있었고 법원도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엄법이나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발동의 상황적 요건에 맞지 않은 그러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엄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요? 절차상의 위헌 위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헌법 89조에 보면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 5호에서 계엄과 그 해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도 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대통령이 어젯밤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심의를 거쳤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지금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일방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 89조 5호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엄법은요,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했을 때 헌법은 그냥
해제하에 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네. 계엄법은 조금 더 상세하게 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로부터 들어오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즉시 있습니다. 해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제 1시경에 네. 지금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이제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선언한 것은 한 4시 반경입니다. 그 사이에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뜨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따라서 위법이다 아니다 이런 위법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일수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대통령이 그 계엄의 상황 요건에 관한 헌법 77조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금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계엄법의 상황적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법률도 위반했고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례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건 무엇이냐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 즉 파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중대한. 예, 판례를 통해서 제시했고요. 그 위헌 위법 행위 중대성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헌 위법 행위거나 혹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신한 그러한 위헌 위법 행위인 경우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되어서 대통령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판례의 법리입니다. 네. 그런데 본 상황과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와 같은 것은 굉장히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영장 제도도 정지됩니다. 그렇죠. 즉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네. 국민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헌법이나 계엄법이 규정한 그러한 상황적 요건 등을 잘 따라야 하는데 네. 또 절차 규정들도 잘 따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절차 규정들도 위반하고 상황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그러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 가도 이 경우는 이제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 선포의 절차를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처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처벌요. 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84조는요. 대통령 재직 중일 때는요. 형사상 소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즉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기소해가지고 재판석에 세울 수 없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죠, 그걸. 네. 그런데 84조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불소추 특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지금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런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면 내란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란죄가 될 수 있다면 헌법 84조에 의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네. 즉 내란죄가 범해진 것이면 그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체포영장도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소도 물론 가능한 것입니다. 네, 임 교수님 잠깐 여기까지 듣고 다시 광화문 좀 연결했다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